있잖아. 이게 뭐가 좀 잘 안 되지? 얘가 뭔가 삐딱하지? 얘가 딱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내가 지금 구조를 잘 모르는 건가? 괜찮나? 이거 좀 위험해 보이진 않나? 그럼 해보자. 보호 좀 볼게요. 보호 좀. 어제 보호를 하는 거 까먹었어. 톰슨이랑 워더보드는 다 했는데. 자, 안녕하세요. 프린트 13쪽 정리 조금만 합시다. 보호의 원자 모형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보호 버튼은 뭐냐 하면 원자핵이 있고 이렇게 전자가 있는데 원자핵이랑 전자는 어제 톰슨이랑 러더포드가 다 발견했죠. 보호는 이제 뭐냐 하면 전자의 위치에 관심이 있습니다. 전자의 위치. 전자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그걸 관심을 가졌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보호는 전자의 위치가 불연속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알아야 되는데 위치가 불연속적이라는 거는 아무 위치에서나 막 있는 게 아니에요. 보호는 전자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특정 위치에 전자가 있는 거를 우리가 그 전자가 있는 위치를 전자껍질이라고 해요. 전자껍질. 그래서 이 전자껍질이라는 단어도 아셔야 되고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이 전자껍질을 우리가 숫자를 매기거든요. KLM 이런 거는 옛날 거라서 시험에 안 냈고요. 우리는 첫 번째 전자껍질 N1, 2, 3 이렇게 정수로 쭉쭉쭉 나갑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N이 1.5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껍질과 이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전자의 위치가 불연속적이다. 이거를 전자껍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숫자로 표현하는데 N, 1, 2, 3, 4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오비탈 할 때 이 수를 외우라고 하는데 이 N은 우리가 주양자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본인이 알아야 되고 주라는 거는 메인을 얘기해요. 메인이 되는 양자수다. 근데 우리가 전자껍질인데 자 전자는 있잖아요. 나름 자기 나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본인이 잘 아셔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영어로는 차라리 이해를 더 잘하더라고요. 에너지 레벨이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에너지 준위라는 말을 씁니다. 이 준위가 영어로는 레벨을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n값이 커질수록 이 에너지 레벨을 EN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 레벨,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에너지 레벨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유 같은 거 설명 안 할게요. 딱딱딱 시험과 관련된 것만. 왜냐면 수업 시간에 이제 원리를 많이 설명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 급하니까 중요한 것만. 결론적으로는요, 에너지 준이 n 값이 커질수록 이 껍질이 이제 바깥에 있을수록 에너지 준위는 높아집니다. 에너지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실 숫자가 이런 숫자가 틀린 숫자긴 한데 설명을 하자면 얘가 100이면 여기는 에너지가 200, 여기는 300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전자가 불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자가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높은 게 전자가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경우에 전자가 딱 하나잖아요. 그러면 수소 원자가 가장 전자가 안정한 위치에 있다. 그러려면 어디 있으면 될까요? 그건 대답해봐요. 그렇지, 누가 딱 손으로 이렇게 했어. 잘했어요. 여기 있으면 되거든요. 이때 우리는 이 상태를 무슨 상태라 하냐 하면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 하면 얘기했습니다. 바닥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바닥 상태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자 얘가 이렇게 바닥 상태에 있거나 어쨌든
이 전자가 있잖아요. 이 궤도를 이렇게 돌아요. 전자가 이렇게 그냥 이 궤도를 돌아요. 전자가 그냥 어떤 일정한 궤도를 돈다. 보통 문장에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제가 어차피 시간 관계상 적지는 않을게요. 근데 중요한 문장이니까 제가 표시는 해줄 수 있는데 어디 있냐 하면 거기 프린트 13쪽에 발로 이번에 이거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자가 같은 궤도를 돌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전자가 그냥 이 궤도를 돌고 있구나. 원래부터 두 번째 궤도를 돌고 있구나. 원래부터 세 번째 궤도를 돈다. 이거를 그냥 같은 궤도를 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선생님 궤도가 뭐예요? 궤도 그냥 이거 원궤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전자가 같은 궤도를 돈다. 자, 이때는요. 제가 그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이때는 가장 안정한 상태예요. 안정하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안정하단 말은 또 에너지적으로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자, 제가 요거는 X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뭐냐면 에너지를 흡수하지도 않고요. 반대가 뭘까? 방출하지도 않아요. 일단 본인이 알아둬야 될 거는 첫 번째는 보호가 얘기했는 보호의 가설인데 본인이 알아둬야 돼요. 첫 번째는 전자가 같은 궤도를 돌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는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전자가 있잖아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해요. 방출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고 그런 게 선 스펙트럼이었거든요. 1학년 때 본인들 스펙트럼 본 적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는 전자가 이동할 때예요. 전자가 어떻게 이동을 하냐 하면 에너지 준위가 예를 들어 n에서 1로 이렇게 높은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낮은 에너지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했다고 칩시다. 자, 에너지 준위란 말은 안 썼어요. 그러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동하려면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돼. 여기 에너지가 100인데 200인 상태로 가려면 내가 남의 거 100을 뺏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과학적 단어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걸 기억해야 돼요. 전자가 에너지를 뭐 해야 된다? 흡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흡수하는 게 네가 전기 걸어주는 거야. 이게 스펙트럼 자체 보면 콘센트 켜야 걔가 반짝반짝 빛나잖아. 그럼 에너지를 흡수했어. 예를 들어가지고 전자가 바닥 상태에 있었거든. N이 1인 요 껍질에 전자가 바닥 상태에 있었는데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N이 2인 상태로 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얘는 불안정이 됐어. 불안정한 상태를 뭐라 그래? 그 단어 알아야 돼. 그렇지. 들뜬 상태라고 해. 근데 우리가 자연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안정한 상태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건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문제나 나는 지금 이제 문제에 나오는 그런 표현 방식을 다 얘기해 주는 거야.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자가 이동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반대적인 상황이죠. 여기 내가 지금 에너지 200 가지고 있었는데 100인 에너지 레벨로 떨어지면 나는 100이 필요 없어. 그럼 바깥으로 뭐 한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네 눈에 보이는 거야. 반짝반짝. 그게 선으로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선 스펙트럼.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요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궤도를 돌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전자가 그 궤도 돌고 있다가 갑자기 딱 이렇게 높은 데로 가거나 낮은 데로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자, 아셔야 되고. 내가 아까 하다가 이거를 안 했는데, 자, 전자는 위치가 불연속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무 때나 있을 수 없지. 딱 정해진 장소에만 전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도 연속적일까 불연속적일까? 맞아. 이거 100이랑 200이지. 그럼 이 사이에 150이랑 에너지는 절대로 전자가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거든. 그래서 네가 알아둬야 될 거는 전자는 위치도 불연속적이지만 에너지 준위도 어떻다? 불연속적이다. 이게 보호의 이론입니다. 그러면 프린트 13쪽에 그 예시 문제, 이거 그때 수업 시간 할 때도 내가 강조했거든. 한 번만 더 언급만 해줄게. 여기 예시 문제 보면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의 전자전위는 보호 모형으로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제가 한 번만 더 언급할게요. 중요하니까. 자, 1번 전자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에서만 존재한다. 맞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쭉쭉 하겠습니다. 2번 원자에게서 멀어질수록 전자의 에너지 레벨은 원자에게서 멀어진다는 건 n가 커진다는 거지. 그러면 가면 갈수록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겠지. 자, 여기서
4번 옳지 않은 건 3번이었죠. 헷갈리면 안 된댔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원자핵에서의 거리에 따라 갑자기 확률 얘기를 하지. 너 확률 얘기를 하는 순간 얘는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거든. 이거는 무슨 모형이야? 맞아. 오비탈이야. 현대 모형이야. 이거 틀린 거야. 이거 틀린 게 답이 3번이고 그 다음에 4번 오고. 그러니까 너가 또 이런 걸 착각하면 안 돼. 만약에 현대 모형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 3번 이게 이제 맞겠지. 3번 현대 모형은. 그러니까 현대 모형은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 그래서 확률로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보호의 모양이기 때문에 틀린 거야. 그리고 4번. 전자가 다른 궤도로 전이할 때, 전이란 말이 어렵겠네. 이동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맞고. 전자가 일정한 궤도에서 원운동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는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도 잘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원은 끝났고요. 바로 오비탈로 좀 들어갈게요. 자, 프린트 16쪽 한번 보세요. 프린트 16쪽. 자, 프린트 16쪽 오비탈 좀 한 방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프린트 16쪽에 중요한 문장 같은 거 제가 따로 표시해 줄 테니까 사실 수업 시간에 했거든요. 한 번 더 선생님으로 뜯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 이렇게 머릿속에 이거를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제 현대모형, 원자의 현대모형은 이제 오비탈인데, 자, 현대모형에서 이제 아까 전에 배운 거랑 완전히 가장 달라진 거, 가장 일단 중요한 거는 전자의 위치를 우리가 보호 같은 경우에는 얘가 여기 존재할 거야 또는 여기 존재할 거야. 전자의 위치와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가정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현대 원자의 이론은 이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의 위치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애매하면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여기 있을 확률이 높아 낮아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전자의 위치를 확률로 나타내는데 우리가 위치에 대한 확률 XY잖아요. 이거 함수예요. 함수. 이걸 우리가 파동함수라 하는데 우리가 파동함수를 배운다는 게 아니고 이런 문장 정도는 알아두라. 그러니까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서 이걸 확률로 나타내는데 이걸 파동함수다. 이걸 가지고 점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 하면 오비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약간 오비탈을 어떤 느낌으로 보냐면 이 오비탈이라는 거는 누구에 대한 얘기냐 하면 원자핵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누구에 대한 얘기다. 그렇죠. 전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되게 뭉뚱그려서 우리 지금 양자역학을 막 배우겠다는 게 아니잖아.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는 거. 관심 있으면 양자역학은 네가 대학 가서 하든지 나중에 세특으로 하든지 하면 되고 전자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오비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자, 이 오비탈에 대해서 하나만 보여줄게요. 자, 이 오비탈을 이제 그때 수업 시간에도 했는데 오비탈 모양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막 이렇게 생긴 것도 있는데 뭐 이걸 막 점으로 이렇게 찍어 놓은 것도 있고 또 오비탈이 사실은 이렇게 뭐 얘를 XY라고 할게요. XY, Z축이 막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애도 있는데 막 점이 막 찍혀 있어요. 그리고는 막 수소 원자의 오비탈이래. 그럼 이제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전자의 상태니까 선생님 이거 하나하나가 전자를 나타냅니다. 그 내가 이익하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제가 그때 맞아 틀린 말이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얘들아 수소 원자는 원자 하나당 전자 몇 개야 수소는? 전자 한 개지. 그런데 이렇게 점이 많다고 이거는 전자 하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야. 약간 확률을 나타내는 거거든. 보면 기억나겠지만 이 중심은 좀 이렇게 진하고 이쪽은 좀 연하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있잖아. 이 진하기 이걸 가지고
전자가 그 어떤 자리에 그 위치에 존재할 확률을 나타내는 거지. 절대로 얘가 전자 하나하나를 나타내는 건 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오비탈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전자가 어떤 상태인 여기 위치에 이 정도 있을 확률이야. 그리고 우리는 저도 잘 몰라요. 얘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야. 이런 거 대학 가면 다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오비탈은요 모양도 여러 가지고 크기도 여러 가지거든요. 무언가를 나타낼 때요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냉정하지만 글일까요 수치일까요? 예를 들어서 얘가 크다라고 나타내는 것보다 얘 직경이 몇 센치다 이거에 뭐가 더 정확할까요? 그렇죠. 직경이 몇 센치다 이게 더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비탈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 하면 이 오비탈을 나타내는 네 가지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의 수.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타내는 여러 가지 수가 있듯이 얘도 나타내는 수가 있는데 이 수를 양자수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 빨리 한번 이제 오늘부터 쫙 해보자. 지금부터 정리 이제 하는 거야. 자, 양자수가 네 가지 있었는데 내가 지금부터는 막 외우라고 했어. 뭐였냐면 아는 친구들은 말해도 돼. 나 그냥 시간 강의 때 쭉쭉쭉 할 거야. 맞아. 그리고 내가 항상 이렇게 스핀 이렇게 따로 봤거든. 왜냐면 사실은 요거까지는 오비탈을 나타내는 거라면 오비탈이 전자에 대한 거지만 그래도 좀 이걸 오비탈을 나타내는 거라면 이거는 약간 전자 자체의 느낌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스핀을 제일 나중에 설명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주양자수고요. 부양자수고요. 자기양자수인데 사실 중요합니다. 오늘 숫자 얘기 좀 할게요. 자, 주양자수는 일단은 n이에요. 나중에 쭉 할 겁니다. 뭐 정리를 하려면 하고 아니면 본인이 뭐 프린트에 있으면서 보세요. 제가 지금 진짜 하는 거는 본인이 진짜 기본적으로 진짜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거는 사실 틀림이 없습니다. 자, n은요. 여러분들 일단은 주양자수 하기 전에 우리가 전자껍질 있죠. 요거를 생각하셔야 되고 전자껍질 1, 2, 3 이렇게 쭉쭉쭉쭉 갑니다. 그래서 뭐 n까지 n이 무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무한대가 된다는 거는 전자가 그냥 원자 핵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 거리가 무한대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전자 껍질이 이렇게 되는데 얘는 뭐를 표현하냐 하면 n 값이 커질수록 오비탈의 크기가 커진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은 n 값이 큰 게 오비탈 크기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배울 거지만 뭐 1s, 2s 하면 사이즈가 2s가 더 크다고 보는데 오비탈의 크기가 크다. 근데 자 지금은 이제 원리 설명 다 안 합니다. 오비탈 크기가 커요. 그러면 얘는 어떻냐면요. 그렇죠. 에너지 준이 높습니다. 더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1s랑 2s 있으면 에너지 준이 2s가 더 높고 그리고 더 2s가 불안정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내가 전자가 수소 원자가 있잖아. 수소 원자에 전자가 하나 있거든. 그럼 이 하나의 바닥 상태를 알고 싶어. 그러면 너가 쉽게 말해서 이건 거야. 얘는 당연히 1s 오비탈이 되는 거야. 1s 오비탈이 안정하니까 그 바닥 상태에 있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거거든.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거는 이거 두 개. 자, 그러면 이제 부양자수 한번 볼게. 자, 부양자수는 뭐냐 하면 오비탈의 모양. 이게 무조건 외워야 돼. 시험 범위도 많지도 않고 문제를 별로 안 내가지고요. 문제를 막 어렵게 안 내서 쉬운 게 되게 반복돼요. 그 말은 공부를 조금만 했으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비슷한 문제를 여러 개 냈으니까 공부를 안 했으면 그냥 다 틀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양자수는요. 오비탈의 모양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본인이 오비탈의 모양 사실 되게 많았는데 우리가 시험 범위에 나오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무조건 외우라고 했어. S 오비탈, P 오비탈이야. S 오비탈, P 오비탈. 그래서 S 오비탈은 사실은 구형이었고요. P 오비탈은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 요거 맞아요. 아령형이었어요. 내가 아령형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낼게 하면서 구형은 좀 외워둘래 이랬습니다. 제가 평면으로 그렸지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얘네는 다 입체입니다. 입체. 3차원 공간상에 있는 거고요. 그럼 오비탈 모양인데 그럼 이 부양자수의 숫자는 어떻게 되는가 잘 알아주셔야 돼요. 자, 부양자수는 L인데요. L도 알아주시고 자, 부양자수는 0부터 시작합니다. 0, 1, 2, n-1 근데 시험에 0, 1만 나올 거예요. 0, 1만
자, 본인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딴 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S오비탈의 부양자수는 0이에요. 0. P오비탈의 부양자수는 1이에요. 그러면 2는요, 제가 일부러 안 했어요. D오비탈은 시험에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0, 1, 2에 외우라 했어요. 0, 1, 2, 0, 1, 2, 0, 1, SP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얘는 모양에 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자기양자수 들어갈게요. 자기양자수는 자기가 자기장, 자성 얘기하는 건데 마그네틱 요 ML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양자수는 뭐를 의미하냐 하면 오비탈에 맞아요. 방향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의미가 뭐냐면 얘는 일단은 숫자를 먼저 볼게요. 자, 이 ML이 대한 거는 이게 지금 L이잖아. 이게 부양자수거든. 그래서 얘는 그리고 요거 지금 내가 요거 설명 안 했는데 요거 중요하니까 요거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얘가 지금 보면 요거 n-1까지 가능하다는 거는 얘가 이게 지금 가능한 숫자를 말하거든. 그리고 일단 시작은 0부터 시작해가지고 끝이 날 때 n-1이라는 거는 요 n이 중량자수야.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딱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딱 할 거야. 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n이 중량자수이면서 전자 껍질이잖아. 그러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오비탈. 자,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아파트로 생각해볼까? 옛날에 아파트에 방이 몇 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설명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뭐 그래 하기 싫어서 안 했는데 한번 해볼까? 자, 아파트의 1층이야. 첫 번째 껍질. 그러면 너가 생각해봐. 아파트의 1층에 첫 번째 껍질이 있으면 이때 오비탈을 방이라고 생각할게. 그러면 이때 가능한 방이 몇 개가 되냐면 자, 그러면 얘가 L은 몇 개가 되냐면 0부터 시작하는데 n-1이야. 근데 n이 1이니까 얘는 0밖에 있지. 더 이상 돼야 안 돼. 1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1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럼 네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n이 1일 때는 S 오비탈밖에 없구나. 이렇게 보면 돼. n이 1일 때는 S 오비탈. 근데 얘가 있잖아. 첫 번째 껍질에 있는 S 오비탈이라는 의미에서 얘를 1S라고 표시해줘. 그래서 네가 만약에 시험 문제에 1S라는 게 나오면 너는 딱 기계적으로 어떻게 알아야 되냐 하면 N은 1이구나. L은 얼마구나. 0이구나. 그리고 내가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오늘 못하면 다음 주에 해줄게. 내가 이런 거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 짱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 너 N 플러스 L 얼마야? 형, 너무 죄송해요. 예, 세상에나 제가 지금 1입니다. 그러니까 n 플러스 L 이런 것도 나온다고 했지. 그럼 얘가 1S야. 자, 그러면 n은 2 해볼까? 자, 2층으로 갔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층에는 방 하나밖에 없는 거야. 1S 방밖에 없어. 자, 그런데 n이 2 한번 볼까? 자, n이 2일 때는 맞아. 자, n이 2일 때는 L 값이 0도 있고 n-1이니까 1이 있지. 그럼 네 말대로 얘는 S고 얘는 P야. 근데 내가 지금 일부러 방을 좀 크게 만들어놨어. 본인이 이제 아는 놈들은 알 거야. 일단 나는 이렇게 적어놓을게. P를 줬고. 그러면 얘가 N이 두 번째 껍질일 때 가능한 오비탈은 S도 있고 뭐도 있다. P도 있어. 그런데 두 번째 껍질이니까 얘는 몇 P야? 몇 S야? 얘는 P야. 그럼 이제 네가 알아둬야 될 게 내가 예전에 수업 시간에도 똑같이 얘기했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 야, 1P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지. 1P는 없지. 1P가 없는 게 이 이거 주양자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얘는 1P가 없어. 1P 이런 건 없지.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는 1S만 있고 두 번째 껍질에는 2S, 2P 있는데 자, 지금부터 뭐를 좀 할 거냐 하면 오비탈 방향에 대해서 할 거든. 요 자기양자수. 자, 자기양자수도 본인이 외워야 돼. 자, 마이너스 L부터 자기양자수는 점점점 0 플러스 L까지 모든 정수인데 야, 솔직히 얘들아 이런 거를 외울 필요 없어. 차라리 안 되면 내가 시험에 N이 1, 2, 3, 4 정도밖에 안 나와요. 5, 6, 7, 8 어떻게 냅니까? 그러면 1, 2, 3, 4에 나오는 거 L값 다 알면 돼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빨리 외우면 좋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 다시 첫 번째 껍질로 한번 가보자. 첫 번째 껍질로. 자, 첫 번째 껍질일 때 1S 오비탈이었는데 N이 1이고 L이 0이지. 그러면 바로 네가 줄줄이 사탕처럼 ML 값 자기양자수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인데 L 값이 0이니까 그냥 뭐 집어넣으면
그냥 0이지. 그 얘는 끝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 얘는 자기 양자수 값이 하나밖에 없어. 그냥 0이라는 값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ES는 그냥 이게 끝이야. 여기까지 되겠나?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조금 이렇게 말하기도 해. 아, 한 방향밖에 없구나. 아, 한 방향이라기보다는 약간 조금 이상하다. 방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 요거는 일단 좀 이따가 얘기할게. 자, 그러면 얘도 또 마찬가지로 또 해볼까? 자, ES야. 자, 정리하는 셈 치고 해보자. 자, N이 얼마야? 이거 좀 얘기해. 잘했어. 자, 부양자수 얼마야? S는 0이야. 그럼 또 자기 양자수 얼마야? 0. 그렇지. 그 얘는 그냥 ES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제 EP가 중요하지. EP 때문에 하는 거지. 계속 중요하지. 자, EP야. N이 얼마야? 2. 자, L이 얼마야? 1. 그렇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자기 양자수값 이거 잘해둬야지. 3이야. ML값. ML. 자기 양자수. 자, 니 지금 모르고 뭘 더한 것 같은데 M 플러스 L이 3이지. 그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내가 지금 ML 값을 물어봤어. 마이너스 1부터 0 플러스 L이니까 여기다 1 해놓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이에 점수 뭐 있어? 3개라고. 아, 세 가지. 오케이. 자, 너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라는 것도 중요해. 근데 이 숫자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되는 것도 중요해. 외워줘야 돼. 그러면 얘가 지금 있잖아. ML 값이 세 가지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EP가 종류가 세 가지라는 거야. 얘도 EP고 얘도 EP야. 갑자기 P가 방이 세 개가 됐거든. 맞아. 얘는 근데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EPX, EPY, EPZ가 돼. 근데 여기서 이제 본인이 EPXYZ는 다 똑같아.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겠지. 그럼 네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반드시 방향은 어떻다? 다르다. XYZ니까 방향이 다르지. Z 방향으로 하나 이렇게 있고 입체로 있고 X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있고 또 Y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만 다르다. 이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게 당연히 밀도는 다르겠지. 확률이 다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되게 그때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했는데 너 이렇게 물어보자. 자, 막 하면서 같이 막 정리를 막 해버릴까? 예전에 다 우리는 어차피 배운 거니까 좀 같이 해주고 싶은데 갑자기 에너지 중립, 극 에너지 중립 물어봐야지. 자, 수소 원자일 때랑 다원자 원자 다르거든. 항상 시험 문제에 수소다 아니면 수소가 아니다 니한테 가르쳐 줄 거야. 자,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한 개야. 그래서 가려막기 효과 있어 없어? 가려막기 효과 없어. 자, 이 경우에 에너지 중립 물어볼게. 1S랑 2S랑 누가 더 높아? ES. 그렇지. 근데 2P랑 서로 어때?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 나머지는 나중에 하고. 잘했어. 자, 그런데 수소 원자 말고 아무나 다전자 원자 뭐 아무거나 상관없지. 얘는 전자가 많아. 지네들끼리 핵을 막 가리거든. 가려막기 효과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거. 1S, 2S는 맞아. 그런데 얘는 이제 다전자 원자는 이 오비탈 크기뿐만 아니라 오비탈 모양도 영향을 미쳐. 왜 영향을 미칩니까? 뭐 그래까지는 시험에 안 나와. 그런 건 세팅용이고. 자, ES랑 EP 중에 누가 더 에너지 중이 높아? 그렇지. 그리고 이제 3S, 3P 되는데 여기서 네가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될 게 이 EP는 내가 그냥 EP라고 적었지만 사실은 종류가 세 가지였잖아. 그런데 얘네들은 에너지 중위가 서로 어떻지? 그렇지. 절대 까먹으면 안 돼. 같다. 그러니까 네가 왜 그때도 예전에 얘기했는데 전자를 채울 때 1S 채워. 그 다음에 2S 채워. 그리고 EP는 X, Y, Z 중에 굳이 에너지 준위가 똑같으니까 순서대로 채울 필요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네가 Z 먼저 채워도 아무 이상 없다. 그거는 다다. 그거는 상관없어.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58 여기까지 했네. 자, 그러면 N이 2이고 하는 김에 보통 N 3, 4까지 나오니까 3까지도 한번 해보자. 3. 그러면 N 3 한 번만 물어볼게. 그러면 N이 3일 때는 있잖아. 자, 그럼 N이 3이야. 그러면 L 값은 뭐 있지? 0이. 그렇지. 사실은 2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지만 그냥 적어만 줄게.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아니고 2는 안 나온다. 그러니까 D 오비탈은 안 나온다고. 하지만 그냥 내가 여기 적어만 줄 거야. 내용 정리상. 그러면 이제 0이야.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오비탈이지? S. 그럼 얘는 S 오비탈. 그럼 얘는 몇 S가? 3S.
자, 이건 무슨 오비탈이야? P P 오비탈. 근데 P 오비탈 종류가 몇 개야? 3개. 그렇지. 3px, 3py, 3pz인데 얘네들은 자기 양자수는 서로 다르다. 자기 양자수가 서로 같아. 미안해졌어. 그렇지. 자기 양자수는 서로 다르다. 그렇지. 부양자수랑 주양자수랑 부양자수는 같은데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1, 0, 1인데 이거를 막 대응할 수는 없어. 그 대학교 수준. 나도 잘 모른다. 대학교 수준. 이렇게 이거 말고 또 다른 그게 있을 거야. 그리고 얘는 지금 오비탈이 그러면 얘는 저것만 줄게. 시험에 안 냈어요. 안 나옵니다. D 오비탈이었죠. 근데 얘는 D 오비탈은요 종류가 5개예요. 마이너스 3D. 그렇죠. 마이너스 2부터 시작되거든요. 그게 몰라도 돼. 그냥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한번 지우고 좀 마저 좀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허리 좀 펴세요.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거의 뭐 몇 주, 막 일주일치를 뭐 그냥 1시간에 좀 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오비탈 있잖아요. 옳게 했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시험 칠 때 요거 앞에다가 이거 꼭 좀 적어 놓으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저는 N4까지 냈거든요. N4. 이때 네가 오비탈 왜냐면 우리는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만 채울 줄 알면 되기 때문에 본인 N1일 때 1에서 오비탈 그쵸? 요거 네가 적어 놓고 시작했으면 좋겠어. ES 그리고 3S, 3P. 그리고는 3D 안 적을 거예요. 어차피 채워지지도 않고 에너지준이 4S보다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3D도 위에 있는데 안 적어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전자 원자에서는 그냥 순서대로 에너지준이 순서대로 이제 낮은 순서대로 채워진다는 거지. 전자가 많으니까 다전자 원자에서는.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양자수 4가지 한다고 해놓고 내가 지금 3가지까지만 주, 부, 자기 했어. 이제 뭐 하나 남았지? 스핀 남았어. 자, 스핀 양자수 간단하게 알아둬야 될 거 몇 개만 얘기할게. 스핀은 전자의 어떤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실 돌진 않지만 돈다고 생각하면 제일 편하긴 한데 자, 스핀은 전자가 딱 2가지 종류로 나와. 우리 전자 화살표로 요래 표시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 그 전자가 요래 도는 애도 있고 요렇게 도는 애도 있다고 생각해. 그럼 이거를 그냥 시험과 관련된 문장으로 표현하면 스핀 양자수는 몇 개? 2개라는 거야.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뭐 업스핀, 다운스핀 이게 끝이야.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이제 뭐를 알아야 되냐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왜 우리 그때 그런 얘기했어. 자, 3번 리튬이 있어. 그러면 내가 얘가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가 궁금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지금 전자 3개를 채워줘야 되잖아. 근데 너가 파울리 법칙을 모른다면 너가 어떻게 채워야 되냐 하면 선생님 그냥 1S에 3개 그냥 다 이런 식으로 채우면 안 됩니까? 이렇게 네가 생각을 하는 거지. 1S가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니까. 근데 이런 거 우리는 이제 이미 배웠잖아. 이런 거 세상에 존재 안 한대. 존재 안 하거든. 그래서 왜 존재 안 하는지를 선생님이 2가지 문장을 반드시 너보고 기억하라고 했어. 어딘지 한 번 더 언급해준다. 그때 파울리의 베타 원리 할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잠깐만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자, 프린트 19쪽 파울리 베타 원리 제일 마지막에 내가 그때 막 줄 거라고 했었거든. 파울리 베타 원리. 자, 첫 번째 문장은 파울리가 얘기한 거니까 패스. 그건 너무 어렵고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반드시 알아두라고 했어. 뭐냐 하면 원자 속에 전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전자 하나를 양자수로 여러 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절대로 이 양자수가 네 개가 모두 그렇지 같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하지만 세 개는 같아도 돼, 안 돼? 세 개는 같아도 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이거였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1S의 리튬 한번 채워볼게요. 자, 1S의 리튬 채우고 싶은데 지금 얘가 전자가 3개야. 첫 번째 전자 제가 이렇게 채웠습니다. 또 이것도 누가 이것부터 안 채우냐고 물어봐. 대학 가서 배워라. 결론적으로 얘가 더 불안정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안 채워요. 항상 위부터 채운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채웠어. 그러면 얘에 있잖아. 네가 이제 양자수를 표시할 수 있거든. 어떻게 표시하냐면 주부작위 스핀을 표시할 수 있어. 주양자수 1, 부양자수 얼마야? 0. 자기양자수 0. 스핀 양자수 얼마야? 업스핀이.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네 개가 절대로 다 똑같으면 안 되니까 네가 만약에 이렇게 있잖아. 돼버리면 얘는 똑같아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얘가 이렇게 되는 거는 되겠지. 그러면 얘는 1, 0, 0까지는 서로 어때? 하지만 얘는 2분의 1이 아니잖아. 얼마야?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 지금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까지 또 잘 해놓고 또 여기 하나 더 채우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너는 두 가지 단어를, 두 가지 문장을 내가 꼭 기억하라고 했는데 네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파워리 벡터 원리야. 자, 첫 번째 이 한 원자 속에 전자를 나타내는 양자수가 4개 모두 같으면 안 된다. 3개는 같아도 된다. 결국 이거 똑같은 말은 뭐냐 하면 하나의 오비탈 속에 전자는 최대 몇 개까지 채워진다? 2개까지 채워진다. 하지만 이때 스핀의 방향은 어떻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이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야. 그러면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맞춰서 리튬을 네가 채우는데 어떻게 채우면 되냐 하면 항상 이렇게 물어보잖아.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이제 적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래 이제 적을 줄 알아야 돼. 이제 한번 적어볼까 그럼? 자, 리튬은 전자 3개야. 그럼 내가 여기에 채워볼게. 자, 이를 하나 채우면 되나? 다운.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채우면 돼? ES에 채워야 돼? EP에 채워야 돼? 그렇지. 그럼 내가 물어보자. 왜 EP에 안 채우고 ES에 먼저 채웠지? 싸움. 그렇지. 이게 싸움 원리야. 선생님 싸움 원리는 항상 에너지가 어떤 때부터 따로 그거 채워져야 된다. 그렇지. 에너지준이 낮은 안정한 데부터 순서대로 채우는 거야. 그래 1S에 2개 채워가지고 파울리 때문에 더 이상 못 채워지니까 2S에 채워져. 근데 이거를 이제 선생님이 오비탈로 반드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댔지. 네가 적을 수 있어야 된댔어. 얘 어떻게 적냐면 1S 원래 소문자 이래 적는데 뭐 대문자적으로도 맞다해줄게. 자 1S2 그 다음에 ES1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 이게 리튬이거든. 근데 선생님이 1번부터 20번까지 네가 다 적을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수업 시간에 이거 중요해 하면서 내가 몇 번을 해줬냐 하면 6번 탄소, 7번 질소, 8번 산소 해줬거든. 그리고 9번 플로린까지 이렇게 하고 나면 사실 이게 2주기잖아. 그럼 너 생각해봐. 3주기는 어차피 얘가 패턴이랑 같을까 다를까?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안 해줬거든. 그 내가 그거 교과서에 나온다 했는데 너 탄소 밑에 같은 종으로 탄소 밑에 누구 있어? 탄소 밑에 항상 8번 더하면 돼. 8 더해봐. 8 더하면 몇 번이야? 6에서 8 더해봐. 14. 주소야. 자 그러면 얘 밑에 누구 있어? 8 더해봐. 15 인이야. 얘 8 더해봐. 16 항이야. 얘 8 더해봐. 17 염소지. 그러니까 얘랑 얘는 어차피 주기만 같은데 얘는 같은 주기면 서로 원자까지는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 전자 채워지는 패턴 같거든.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이걸로만 해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너는 이미 있잖아. 지금 2가지나 배웠다. 전자가 채워지는 바닥 상태로 채워지는 원리, 파울리. 그 다음에 싸움. 근데 항상 순서대로 하라고 했지. 하나 더 우리가 배운 거 있어. 뭐였지? 혼트야. 파울리를 만약에 만족 안 한다. 얘는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 안 한다. 그런데 파울리 만족하고 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 안 한다. 그러면 얘는 존재는 하긴 하지. 존재는 하는데 그렇지 불안정. 나는 그거 들뜬 상태라고 시험에 냈어. 근데 이거 세 개를 모두 다 만족해. 그러면 이게 무슨 상태야? 그렇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 바닥 상태 찾아라. 들뜬 상태라면 얘가 왜 들뜬 상태니? 그런 거 알아야 되거든. 남은 시간 동안 그거 좀 해볼까? 괜찮나? 좀 쉬면 마치는 걸로 할게. 그러면 탄소부터 한번 해보자. 탄소. 일단은 네가 외워야 될 거는 뭐냐면 에너지 준위 외워야 되거든. 1s, 2s, 3s. 죄송해요. 저도 정신이 없네요. 2s 다음에 뭐예요? 2p. 그 다음에 3s. 뭐 이렇게 들어가죠. 얘는 지금 1s, 2s, 2p까지 하면 되겠네. 그러면 6번 탄소야. 자, P는 선생님 한 칸 하면 안 되지. P는 몇 칸이야? 3칸이야. 그리고 이 한 칸이 오비탈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2px, 2py, 2pz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채워보자. 자, 싸움 원리에 따라가지고 위아래, 위아래. 그럼 4개 채워졌지. 이제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지. 자, 봐봐. 자, 이렇게 채워질 수 있거든. 근데 얘는 결론적으로 파울리 만족하고 싸움까지도 만족했어. 그런데 얘는 훈투를 만족하지 않아. 왜 훈투를 만족 못하냐 하면 자, 얘가 지금 EPX, EPY, EPZ는 에너지 준위가 똑같잖아. 그래서 얘가 비교했을 때 이렇게 채워도 얘는 파울리도 만족하고 싸움도 만족하거든. 어차피 에너지 준위 같으니까. 근데 얘는 훈투를 만족하게 돼. 훈투는 뭐냐 하면 이렇게 커플로 짝지어진 전자 들어가면 반발력 있거든. 반발력 있으면 무조건 불안정해져. 그래서 얘는 들뜬 상태야. 그럼 뭐 얘가 바닥 상태야. 그 훈투 법칙은 뭐냐 하면 EP 오비탈 같은 거 에너지 준위 같은 데서 전자 채워질 때 무조건 홀전자 많이 되게 채워지는 게 바닥 상태다. 그래서 얘는 요게 바닥 상태야. 요렇게 하면 얘는 들뜬 상태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또 본인이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얘 지금 바닥 상태지. 근데 이것도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 이것도 가능해 안 가능해? 이것도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럼 이거를 본인이 적을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바닥 상태 오비탈 네가 적어라. 그러면 1s2, 2s2 그리고 이거 XYZ로 내가 적으라 했지. 나는 이걸로 적을게. 그럼 뭐야? EPX1, EPY1 이렇게 적을 줄 알면 된다. 탄소 끝.